조선시대 임금과 중전 사이에 낳은 딸은 공주라고 부르고 후국이 낳은 딸을 옹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공주 옹주와 결혼한 남자는 부마라고 하는데 이들은 참 묘한 입장에 있는 남자들입니다. 일단 좋은 점은 공주의 남편은 종일품, 옹주의 남편은 종이품의 자기가 내려지는데 이것은 명예직이라 하는 일 없이 월급을 받는 직책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월급 나오는 백수란 소리죠. 누구나 하고 싶은 엄청난 자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종 제약과 압박이 있는 자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부마가 되는 순간 벼슬길이 완전히 막히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관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품계가 높다 한들 같이 사는 공주님들은 품계를 초월한 존재들이니 본인이 평생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부모님조차도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더불어 공주와 결혼한 모민이 첩을 두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공주가 일찍 죽어 호래비가 된다 해도 재혼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자존심 따위 사뿐히 내려놓고 벼슬 욕심도 버린다면 이보다 편한 자리가 있을까 싶은 최고의 위치인 건 확실합니다. 저도 자존심 되게 없는 사람인데 현대는 왜 공주가 부마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주님과 함께 가정을 잘 꾸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건지 왕족을 능멸하는 어처구니 없는 남자들도 존재했으니 바로 오늘의 주인공 효정옹주의 남편 조의정입니다. 효정옹주의 아버지인 중종은 자식사랑이 유별났던 임금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중종은 자식들이 오랜만에 문 안으로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눈물을 흘리며 반겼다는 이야기까지 있으며 또 자식들에게 돈 쓰는 걸 전혀 아끼지 않았기에 돈 좀 아껴 쓰라고 신하들에게 잔소리 듣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 중에도 특히나 중종이 아끼는 딸이 있었으니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수건 이씨가 돌아가셨기에 엄마 젖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자란 효정옹주. 그러나 불행한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마음씨 고운 여인으로 자라난 착한 딸 효정옹주. 그 대견한 딸을 중종이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했을까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효정옹주가 결혼을 준비할 나이가 되자 중종은 옹주를 위해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주고는 엄격하게 선발된 명문가 출신 조의정과 결혼을 시킵니다. 딸 보내는 부모 마음 다 같지 않을까요? 아쉽고 허전한 마음을 삼키며 부부간의 백년해로를 빌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 중종에게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조의정이 효정옹주를 무슨 종놈 다루듯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만 들어도 기가 막히는 소리인데 더 큰 문제는 이놈이 그냥 싸가지가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풍가이라는 이름의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착한 효정옹주는 하녀 취급을 당하고 있고 오히려 풍가이가 옹주 대접을 받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중종은 저놈을 당장 씹어먹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맘대로 손을 쓸 수는 없습니다. 만약 조의정을 죽이면 효정옹주가 어린 나이에 과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조선의 왕족이 함부로 이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중종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조의정을 불러들여 수차례나 훈계합니다. 하지만 이 간사한 놈이 임금 앞에서는 아이고 그냥 소문입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며 너스레를 떨어놓고는 정작 집에 돌아가서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중종은 불륜 상대인 풍가이를 함흥으로 쫓아내서 이 죽일 것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 아니 그런데 불륜녀를 쫓아낸다는 말에 임금을 찾아와 제발 처벌하지 말아달라며 사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인 효정옹주입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사람이 착한 것에도 정도가 있지. 남편의 불륜녀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중종은 곰 같은 딸을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졌고 여자가 너무 질투심이 없어도 안 된다 라며 자기를 찾아오는 딸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풍가이가 쫓겨났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원흉인 조의정이 그대로 있으니 상황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 양반은 바람기가 아니더라도 원래 성격이 괴팍한 인간이라 집 밖에서도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하루는 조의정이 왕실 종친인 옥계수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채압이라 하는 귀한 오리 피규어를 보고는 욕심이 생겨서 문서 위조로 왕명을 사칭해 피규어를 뺏으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탈로 나서 피규어는 지킬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이 중종의 귀에도 들어가서 조의정이 또 불려왔는데 이번에는 임금이 직접 훈계하는 글을 써서 내립니다. 일종의 경고장을 준 거나 다름없는데 조의정은 이 경고장조차 성질을 내며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의정이 지멋대로니 중종은 참다 못해 조의정을 파직시키고 월급을 끊어버립니다. 백수에게 용돈이 끊기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화가 난 조의정은 옹주를 모시는 여종들과 옹주의 보모를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자, 이쯤에서 소설
소설이나 드라마라면 사이다 엔딩 나와줘야 합니다. 조희정의 목을 자르던 찢어 죽이던 때려 죽이던지 시원한 응징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건 소설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얼마 후 효정옹주가 사망하십니다. 당시 임신 중이던 옹주가 출산을 하고 며칠 뒤에 벌어진 일인데, 이 소식에 중종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그 분노는 모두 썩을 남편놈에게 향합니다. 중종이 보기엔 조희정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옹주가 출산하기 전에 중종은 미리 은여를 보내서 출산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신을 받은 조희정이 궁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서 은여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갑자기 옹주의 병이 위독하다며 보고했으며 급하게 파견된 은여가 집에 도착하니 집 안에 못 들어오도록 조희정이 막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하죠. 조희정이 옹주를 독살했거나 아니면 병을 일부러 방치해서 죽였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이 양반은 옹주가 죽으면 풍가이와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중종은 이 불륜 남녀를 잡아들이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종은 큰 실수 하나를 저지르는데, 중종 39년 2월 21일 사신은 논한다. 의정이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추국하라는 전지에 꼭 묻지 않아도 될 것이 많이 있어 죄를 주어도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임금께서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조희정 저놈은 원래부터 간사한 놈이다. 예전에는 이런 잘못도 했고 저런 잘못도 했고 아주 썩을 놈이다. 옹주도 조희정이 죽인 거고 풍가에도 여기에 관련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듣는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중요한 건 효정옹주의 죽음에 대한 건데 자꾸 옛날 일을 꺼내서 조희정을 욕을 하시네? 이거 임금이 열받는다고 다 덮어 씌워서 죽이려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풍가이는 멀리 쫓겨난 지가 언젠데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공적인 일에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사람들의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위해 풍가이를 찾던 중 엄청난 비밀이 드러납니다. 함흥으로 유배가 써야 할 풍가이가 중간에 빼돌려졌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하나를 풍가이라고 속여서 함흥으로 보내고 지금 풍가이는 조희정 어머니 집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아낸 관리가 황급히 중종에게 보고했으나 중종은 알겠다며 놀랄 만큼 침착하게 받아들입니다. 임금을 우롱했으니 당장에 찢어 죽여도 되는 죄인데 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까요? 사실 중종은 이 일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록에 자세한 내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분석을 붙이자면, 저 일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 중간에서 눈 감아준 효정옹주도 죄가 생기는 거니 임금이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풍가이의 행방을 찾는 동안 조희정이 철저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의 변명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옹주를 두고 바람을 피웠나? 바람이 아니다. 풍가이는 옹주가 추천했다. 부마들이 아무 여자랑 바람피다가 난리난 경우가 많으니 그러지 말고 믿음직한 풍가이를 첩으로 들이라 했었다. 왜 풍가이를 빼돌렸냐? 풍가이가 처벌받으면 옹주가 죄책감을 느낄 거다. 첩으로 들이라 한 게 옹주 아닌가? 그래서 옹주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빼돌린 거다. 나중에 다 말하려고 했다. 여종과 보모는 왜 쫓아냈나? 보모는 자기가 나간 거다. 올해 운세가 좋지 않다면 나가 살겠다 했다. 여종들은 내가 파직당하고 월급이 안 나와 어쩔 수 없었다. 돈이 없으니 종을 쓸 수 없지 않나? 피규어 사건은 그냥 친해서 장난친 거다. 경고장은 왜 버렸나? 안 버렸다. 왜 옹주의 병을 미리 알리지 않았나? 그 전까지 건강하다가 갑자기 그런 거다. 의녀를 왜 못 들어오겠나? 그런 적 없다. 이걸 듣고 있으면 그럴싸하긴 합니다. 신문을 끝낸 을금부가 임금께 가서 슬쩍 아뢰는데 고문을 해볼까요? 그러자. 무슨 고문을 받았던 것인지 다음날 조희정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벌을 받습니다. 원래라면 사형에 해당하는 건이지만 임금이 죽이지는 말고 유배 보내라 명합니다. 아무래도 효정옹주의 자식이 있으니 손주를 생각해서 아비를 살려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풍가이가 잡혀왔는데 그 외모가 범상치 않습니다. 당연히 예쁘기도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도박하다 잃어버렸나 싶어 슬쩍 물어보니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물에 끓여서 약으로 다려드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효녀가 있습니까? 이 소문이 국내에 퍼지자 신하들은 그녀를 동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효녀가 자기 주인인 옹주를 배신했을 리 없다. 처음부터 좀 그랬다. 임금이 열받아서 아무나 족치는 거다. 조희정이야 자백했으니 어쩔 수 없지만 이 여자는 살려야 안 되냐? 뭐 이런 여론이 생겨서 신하들이 임금을 찾아와서 미천한 여종을 살리겠다고 상소를 올리는 지경까지 된 거죠. 상황이 일이 되니 중종도 좀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풍가이도 꼴 보기 싫은 건 맞지만 어차피 원흉인 조희정의 처벌이 정해졌는데 여종 하나 때문에 대신들과 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그냥 풀어주는 것도 웃깁니다. 임금의 위엄도 안 서고 자기가 화풀이하는 거였다고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중종에게 있어 최고의 상황은 풍가이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임금이 자비를 베풀어 목숨을 살려주는 것, 그게 제일 보기 좋은 그림이겠죠?
하지만 이 풍가이는 온갖 고문을 버티며 끝끝내 자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오히려 간수들이 나서서 풍가이를 설득합니다. 어차피 조정 대신들이 다 네 편이니 사형당할 일은 없을 거다. 뭐하러 고문을 받냐? 그냥 조의정이 시킨 거라고 자백하고 끝내자. 하지만 풍가이의 대답은 옹주를 배신했다는 오명을 남길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쯤 되면 조정에 팬클럽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 그녀는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장 백대와 유배형이 내려지는데 유배는 벌금으로 대체하도록 했죠. 그런데 풍가이가 형장을 맞고 풀려나던 날 그녀는 갑작스레 나타난 괴한에게 납치당합니다. 이 사건의 주모자는 은대라는 이름의 상궁. 풍가이는 백대나 형장을 맞은 상태에서 아무 치료를 받지 못하고 10일간 감금당했고 그래도 죽지 않으니 다친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서 상태를 악화시킨 후 20일을 더 가둬두니 그제서야 사망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고 조정이 난리가 났는데 이 은대라는 상궁이 누구냐? 바로 효정옹주의 어머니인 수건 이씨의 동생, 그러니까 옹주의 이모 되는 사람입니다. 조카의 복수를 하겠다며 풍가이를 죽인 거죠. 사실 이분의 복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효정옹주의 친언니인 정순옹주 또한 남편 복이 없었던 옹주였는데 그녀의 남편 송인 또한 여종들과 바람을 핀 적이 있었죠. 이때도 무서운 이모가 나서서 여종 2명을 죽이고 막 태어난 아기까지 없애버린 전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찌저찌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풍가이가 워낙에 조정에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보니 은대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종은 이런 의견을 무시합니다. 은대는 효정옹주의 집안 사람이고 풍가이는 그 집안의 여종이다. 주인이 자기 집 종을 벌하는 건 나라에서 나설 일이 아니다. 조선시대 법률로 볼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을 따져봤을 때 굉장히 의심스러운 소리죠. 신하들은 조의정 때부터 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속해서 상소가 올라옵니다. 헌부가 은대의 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헌부가 은대의 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헌부가 은대의 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왜 자꾸 같은 말 하냐고요? 조선 왕조실록에 계속 같은 소리가 적혀 있습니다. 중종 39년 6월 한 달 내내 사헌부와 사관원이 임금을 쫓아다니며 은대를 처벌하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임금은 절대로 윤호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말해서 윤호하질 않으니 이제는 하루에 2번씩 아뢰지만 윤호하지 않습니다. 6월 30일에는 하루에 7번 아뢰는데 윤호하지 않고 7월 1일에는 8번 아뢰는데 윤호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고집과 신하의 고집이 팽팽하게 맞서는 중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필살기를 사용합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올리는데 전하께서 듣질 않으시니 저희가 믿을 만한 놈들이 아니라서 그런가 봅니다. 믿지도 못할 저희들은 모두 관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중종이 놀라 답변하니 야 이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 다시 생각해보라.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사헌부 사관원은 언론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들이 출근을 안 하면 조정의 업무가 마비됩니다. 7월 4일에는 임금이 출근하라고 9번 명하는데 신하들이 따르지 않고 물러갑니다. 임금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우의정 좌의정이 함께 찾아와 아랩니다. 은대는 간사한 사람이니 멀리 귀양 보내서 한양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이게 또 노련한 정치가의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금도 고집 부리고 신하들도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표면적으로는 은대를 욕하며 엄벌을 하라는 제안 같지만 사실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 풀어줄 수 있는 귀양을 엄벌이라 하긴 애매하죠. 중종은 못 이기는 척 은대를 대구로 귀양 보냈고 조정은 다시 평화를 되찾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중종이 사망하고 인종이 왕위에 올랐다가 8개월 만에 사망하며 뒤를 이어 명종이 왕위에 오른 때 대왕 대비이신 문정왕후의 제안으로 은대는 사면받아 풀려납니다. 귀양 간지 고작 1년이 조금 지난 때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보는 분들에 따라 결말이 다르게 느껴졌을 듯합니다. 풍가이를 의심하며 보던 분들은 시원한 결말이라 생각하실 거고 중종과 은대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신 분들에겐 찝찝한 결말이겠죠?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역사니까요. 감사합니다.